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6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배나은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미리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래 주성치가 금요일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입니다. 녹음 시간이. 예,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이유는 우리 추석을 앞두고 대휴가들이 이제 슬슬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성치를 금요일 날 안 할 수는 없어서 미리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스크랩도 안 하고 댓글도 없이 그냥 쭉 충실하게 주성치로만 구성해서 가봅시다. 민원연의 주성치가 뭔가요? 민원연의 주장, 성명, 치얼스입니다. 주장 성명은 알겠는데 치얼스는 뭔가요? 치얼스는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연이 봤을 때 언론 문제가 생긴 곳에 격려가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이 필요한 곳에 치얼스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민원연 주성치 싸우자 방송가치 특집. 나 어쩌게. 희망차게라고 제가 써놨는데 나 못하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 싸우자 방송갑질 특집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예. 네, 민원연은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민원연이 제안하고 추진할 언론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또 때로는 이제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9월 정책위원회에서는 탁종렬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소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 한빛센터는 2016년 10월 열악한 방송 제작 현장의 노동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한비 PD의 가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이어서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현재 이한비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간담회를 마치고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취자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민원연이 탁종렬 소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시간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사 역시 지난 2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현재는 주 6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1년 이후에는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방송사, 특히 이제 드라마나 예능 제작 파트의 경우 주 100시간, 120시간 노동이 좀 당연시되어 왔었는데요. 제도가 변화에 맞춰 과거의 살인적인 노동 관행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방송 4사와 언론노조가 최근 상당히 의미 있는 산별협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좀 일부 제작사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종의 노예 노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지금 현장의 상황들을 좀 짚어보고 또 그리고 민원연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탁종렬 소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탁종렬 소장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인 시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더웠는데 그동안 여름에. 그래서 뭐 이렇게 드라마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된다고 하고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사 스스로도 그렇고 뭐가 계속 된다 하는데 왜 이 1인 시위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꼼수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정확히 어떤 꼼수들이 이제 발견됐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여전히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0시간? 네, 잠시 후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턴키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현장 스태프들은 1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루에 8시간 일하건 뭐 20시간 일하건 받는 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 시간만은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하루에 20시간, 24시간 이렇게 막 스태프들한테 근무를 시키고 다음 날은 쉬게 하고 또 그 다음 날 20시간씩 일을 시키고 이런 꼼수를 개발해낸 겁니다. 근데 이미 국내의 여러 연구 결과는 근무 시간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다 지적하고 있죠. 미국 그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봐도 8시간 교대 근무자보다 12시간 교대 근무자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계보건기구는 심야 근무를 발암 의심 물질로 지정할 정도였고요. 이런 문제점이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이후 한빛센터는 강남미인 제작사에 공문을 보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제작사는 우리는 문체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문체부 그 표준계약서가 뭔가 하면 그 문체부가 방송산업, 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방송 영상 제작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그런 계약서 양식입니다. 모두 8종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노동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런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위한 계약서 양식인데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그냥 총액, 회당 계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니까 법률상 분쟁이 생겨도 노동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나 뭐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로 가서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곳은 노동부하고 달리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따라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싫은 제작사들은 이 업무 위탁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탁종렬 그 소장 주장에 따르면 강남미인 제작사 사장은 드라마 제작사 협회 회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 제작사 협회는 현장에서 이런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를 쓰라고 자꾸 회원사들한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우리 한다고. 경비 아저씨가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죠. 하루 24시간을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날 딱 7시에 교대를 하시고 사실 저녁에도 일을 한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뭐 거의 20시간이면은 20시간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작하는 그러니까 고용주, 고용주라고도 말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제작사 사장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20시간 다 일하냐? 기다리고 뭐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왜 거기다 넣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일하려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계속 대기하면서 있는 시간이 분명히 이제 안 그럼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비정상적인 건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계약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수작이 이제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이거를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이고 이 인력 정도를 고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로 그럼 과연 볼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볼 수 없죠. 탁종렬 소장이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촬영, 기술, 조명,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또 이제 분장이나 의상 담당 스태프들까지 현실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현장에 묶여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것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네. 그리고 문체부가 아까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하고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삽질이 이게 다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지난 10일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을 한다면서 특별점검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송계에서 특별점검팀 이제 소통하는 그 대상이 드라마 제작사 협회예요. 아까 그 강남미 제작사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그 꼼수 노예노동의 주역들한테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게 한 꼴이죠. 아이고. 문체부 이외에 다른 정부기관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방통위는 올 6월까지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죠. 탁종렬 소장은 이것도 드라마 제작사 협회 등 업계 반발로 진행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또 본인들도 무의미하다고 약간 지금 이게 선언한다고 될 문제냐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할 의욕이 별로 없는 그 약간 이게 방통위의 실적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게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선언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예. 그러면 이제 민원연이 우리가 이제 7월 여러 번 했죠. 7월뿐만 아니고 여러 번 논평으로 이제 고용노동부 드라마 제작 환경 실태조사 결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탁 소장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고용노동부와 한빛센터는 지난 6월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부에서는 하위 스태프의 이제 그 근로자성은 명백하다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용자가 누구냐 이걸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명 감독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회사를 차려서 제작사랑 계약을 맺고 자기가 이제 그 밑에 스태프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서 좀 일을 좀 진행하는 그런 주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한빛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이 감독들은 사실상 관리자다. 그냥 사용자와 관리자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로 특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자로 특정을 할 경우 제작사나 방송사가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기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나 방송사가 사용자가 되어야 된다는 된다. 거죠. 네. 자,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 제작 환경 실태조사 결과도 안 나왔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뭐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럼 된 것은 뭐냐? 뭐 된 게 있나요? 네, 다행히 나아진 부분 또 개선된 부분도 있긴 네.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근로시간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탁 소장이 처음 제보를 받은 드라마 제작 현장이 나이 아저씨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제보자가 이대로 계속 촬영하면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주에 120시간씩 근무를 시켰던 거죠. 주에 120시간? 네네네.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들어오는 제보들의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많아도 한 80시간, 아주 심하면 90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일단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8, 90시간도 엄청 긴 노동 시간이죠. 그러게요. 근데 뭐. 근데 120시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을 안 자는 계산이 집에를 못 가는 거죠, 계속. 19시간, 막 20시간씩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쉬고 거의 하다가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 집에 들어가거나 뭐 2, 3일에 한 번씩 쪼개서 들어가거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세상에.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뭐 또 우리 그때 그날 이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사전 제작이 답이다. 뭐 이게 이런 식 지금처럼 이렇게 막 초치기로 찍는 거 그건 정말 문제다라고 막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요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작사와 방송사들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제작 가이드라인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국내 방송사나 뭐 제작사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SBS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CJ ENM이랑 그 YG 그 연예기획사 YG 쪽에서 이제 또 자회사로 만든 YG 스튜디오 플렉스 등 같은 경우도 제작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놨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CJ ENM의 제작 가이드라인인데. 이 제작 가이드라인이 현장 스태프들의 요구를 가장 적극 반영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평가를 탁종렬 소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CJ ENM께 제일 낫다는 거죠? 네, 우선 CJ ENM 제작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턴키 계약을 없애고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키 계약을 하지 않고 개별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턴키 계약은 제작사가 개별 스태프랑 계약을 안 하고 조명이나 이제 동시녹음 팀장이랑 하루 1급으로 계약을 맺는 형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명팀의 1급 250만 원 이렇게 조명 감독하고 그 제작사가 계약을 하고 그 조명 감독이 하위 스태프들을 알아서 이제 팀으로 모아서 일하는 구조다 보니까 스태프 한 명 한 명이 대체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가 불투명한 거죠. 그리고 팀장이 팀 스태프한테 급여를 안 주고 막 띄어먹어도 그냥 그 팀장이 나쁜 사람만 되는 거고 방송사랑 제작사는 이제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졌다. 우린 줬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턴키 계약은 방송 제작 현장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걸 없애고 그냥 스태프 한 명 한 명 계약을 하겠다고 결정한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그 스태프 협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이제 명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그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예를 들면 근무 시작 그 시작 시간을 언제로 봐야 되나 이거를 보고 이제 놔두고도 되게 스태프들이랑 제작사는 입장 차이가 좀 크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드라마 스텝 같은 경우 대부분 상암동이나 여의도에서 이제 모여 있다가 제작사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촬영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태프들은 이제 버스 앞에 모인 시간이 근무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작사는 이제 버스를 대절한 거는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고 실제 당신들이 제작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가 근무 시간이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SBS 제작 가이드라인을 봐도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을 나눠 근무 시간을 그 인정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상암에서 파주는 30분이면 가지만 뭐 안성이나 연천 이런 곳으로 가면 왕복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입장에서는 15시간, 16시간 촬영을 하고 이동시간 서너 시간이 또 더해지고 하면 사실상 뭐 잠잘 시간도 없고 20시간 근무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 당연한 요구인 거죠. 그런데 CJEN은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촬영 현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일 경우 버스 집합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이제 스텝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근로자 대표와 제작사가 이런 사안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탁 소장은 그 외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경영진이 교체됐다는 점, 또 미투운동 영향으로 현장 스태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 언론노조나 스태프노조 등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제작 현장의 근로 상황 개선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 힘들죠. 그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이 이게 뭐랄까 묘수를 딱 정확하게 내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출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오는 그쵸. 시간부터를 사실 이제 그 업무 시간이라고 또 상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회사처럼 그냥 출퇴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때 그 드라마의 특징이나 드라마가 어디에서 촬영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상황에 따라서. 예,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 특히 면에서 스텝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민원연은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나 이야기를 또 해보죠. 이제 탁종렬 소장은 최근 지상파 4사와 언론노조가 이제 체결한 산별협약 중에 제15조 고용환경 개선 이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내 그 고용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탁종렬 소장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한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방송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한빛센터와 민원연이 같이 이제 대책위를 꾸려 실태조사 과정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방송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방송사가 알아서 일을 진행하게 둘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탁 소장 주장에 따르면 KBS는 이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련 팀을 구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탁 소장이 KBS 측하고 이제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KBS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 좀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송작가 문제만 해도 한빛센터 측은 방송사가 방송작가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건 좀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방송작가의 임금을 제작비로 처리해버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별도로 작가의 임금구조 항목을 만들고 월급제로도 가고 또 프리랜서라도 휴일은 주고 시간의 근로와 관련된 룰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KBS가 이 정도 수준의 제안도 받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대신 KBS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원고료 인상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좀 실망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민원련이 꾸준히 감시하고 좀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어렵습니다. 아무튼 민원련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말은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예를 들면은 실태조사에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들으면서 좀 엄두가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차라리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같이 지지를 하고 연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쉽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실제 품을 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연대에서 품을 내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한빛센터가 어찌됐든 뭐 여기도 사람이 많잖아요. 3-4명인가? 3명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거나 1인 시위하거나 뭐 그러니까 사람을 좀 만나는 건데 한 2-3명이 뭐 만나러 다녀봤자 사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겠어요. 이게 감시에 그것도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걸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경영진이나 기존 PD들 있잖아요. 기존의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사실은 이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피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야 돼. 우리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실어줬던 것도 사실은 다 이런 문제 해결까지도 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한 것이 우리야말로 턴키로 주장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놈의 턴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그냥 뭐 고용주 뭐 이런 사람을 내보내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뭐 정상화 싸움을 했다.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민행동이나 민원연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그것만을 바란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사장 바꿔라 이게 아니고 이 조직 자체가 바뀌고 그리고 조직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갑질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개선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작가 자체를 그냥 고용하는 게 정상 아닌가. 특히 작가 문제는 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PD는 그렇게 따지면 PD도 다 프리랜서 쓰지 왜 PD는 고용해놓고 작가는 작가가 또 일은 제일 많이 해요. PD보다 요즘은 더 많이 해. 보면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작가들이 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거의 뭐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진짜 계속 같이 일을 하는데 고용 형태가 너무 다르고 굉장히 차별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과연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공은 전부 다 PD한테 가고 방송사로 가고 작가는 계속 소모품으로 남게 되는 이런 거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작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방송국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방송국이 바뀌어야지 모든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KBS 하나가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지 그 모든 작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모든 작가들이 다 이런 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KBS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이제 영국에서 BBC가 이거를 처음에 계약을 바꿨잖아요. BBC가 굉장히 좋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공영방송이 먼저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딴 데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민영업자가 와 큰맘 먹고 내가 그냥 막 쓸게 막 이러면서 남들이 하지도 않는 돈을 쓰겠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해서 내가 안 하면 요거도 먹을 때나 하는 게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영방송이
선도적으로. 네, 국민의 그 어떤 보면 수신료의 가치를 정말 보여주는 그렇게 하면 아 저쪽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는 못해도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문화가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승동 최승호 사장이 저희가 그들이 이제 사장이 됐을 때 당부했던 논평을 반드시 냈었거든요. 네. 그 안에 사실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꼭 그거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그렇다라고 뭐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같이 하자는 것 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오늘 주성치는 요것으로 오늘 제목이 뭐였지? 싸우자. 싸우자.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싸우자를 좀 더 싸움하는 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정희 PD까지 왜 그래? 소장님이 가장 활기차게 해주시던데 그거. 네. 그렇지. 나는 항상 싸우는 거는 열심히 해.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자 지금. 예, 모두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아, 다들 잘 쉬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평등명절 좀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평등 명절. 우리 집은 잘 안 되지만은 다른 집이라도 좀. 소장님 하셔야죠.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이동영 씨 그 방송 제가 어젠가 이렇게 녹음했다 그랬잖아요. YTN 가서. 거기서 이제 명절 얘기가 처음 이게 명절 특별 생방송이 뭐 특별 방송이라고 하니까 명절 얘기가 특집.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명절을 어떻게 세시나요? 그래서 나 빼고 다 남자였어요. 그날 출연자가. 근데 다 너무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대. 이제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면 집안이 발칵 뒤집힌데. 그렇게 큰일 안 나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안 된대 본인은.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서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하라고 맨날 평등 명절 좀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도 남한테만 이러지 우리 집은 잘 못하는데요. 평등 명절 다들 좀 하시고요. 네. 저는 좀 눈치라도 봐라. 진짜 뻔뻔스럽게. 사장님 약간 한풀이 방송 같은데요. 지금. 이걸 가족분들께서 듣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눈치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 근처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도와줄 거 없나 이러면서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만 내려가면 그냥 어디로 숨어버려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남성이 부엌에 들어와서 큰일 난 적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부를 때까지 꼼짝 않고 방에서 안 나오는 분들, 와이프랑은 눈을 안 마주치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 언능 나와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들 평등 명절 그 무엇보다 중요한 평등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좀 작작 드시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저희는 내일도 방송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계속합니다. 저희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연휴에도 지금 잠깐 매일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